안녕하십니까, 미주친 TBS 이퍼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팔란티어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정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 공시자료를 읽어보았는데 이번에도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정말 놀랄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훌륭한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 모두 존재하는데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팔란티어의 자세한 기업 분석 영상은 제 채널에 따로 올려두었으니 아직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제 채널에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은 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모두 좋아요 클릭과 함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재무 분석에 앞서 기업이 발표한 실적 관련 정보를 이제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전년 대비 49%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한 매출과 이렇게 또 완벽하게 개선된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매출 증가와 이 현금 흐름의 개선인데, 팔란티어는 두 개 모두를 이루며 이제 점점 수익성과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회사로 변신해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팔란티어의 매출 구조와 사업 모델은 제 채널의 팔란티어 분석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건데요. 네, 팔란티어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이 정부 관련 사업과 일반 커머셜 사업 두 개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정부 관련 사업의 매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66%나 상승하며, 네, 이제 이렇게 2억 불 가량의 매출을 증가시켰어요. 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분기에도 이제 미국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안경비군 등 이제 다양한 국방 관련 사업에서 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뭐니뭐니해도 이 팔란티어의 최대 장점은 이 국방 보조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문구 기억나시나요? 제 팔란티어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 문구는 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 팔란티어의 공시자료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이렇게 피아 식별을 완료했다고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쓰고요, 볼드로, 그쵸? 본인들의 기술력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적군과 거래하는 이제 기업들과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공시자료에 이렇게 적군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컨셉 때문인지 팔란티어는 비슷한 비즈니스를 다루는 기업들에 비해 이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의 국방산업에서 큰 신임을 받고 경쟁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또 중국 등의 다른 시장에서의 시장 확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팔란티어는 이번 분기 상업용 시장에서도 약 28%의 매출이 증가했는데 특히 미국 내에서의 상업용 매출은 약 90%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사업과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2021년 2분기에 발생한 굵직굵직한 계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미국의 육군, 공군 그리고 해안경비대와 약 1억 불, 즉 1000억 원 가량의 추가 계약을 따냈는데요. 국방부와의 강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팔란티어는 이번 코로나의 또 수혜 기업 중 하나가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이게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HHS랑 CDC죠. 얘네와 함께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의 생산 및 유통 관리와 관련된 추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팔란티어가 백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팔란티어 분석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FAA죠. 즉 미국 연방항공국인데요. 이 국가도 이번에 새로운 대형 계약을 맺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난 분기에는 이제 수직 이착륙 드론 회사로 유명한 릴리움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이제 굉장히 핫한 기업이죠. 이 로이반트와 셀룰러리티 그리고 웨조 등 다양한 이제 유망 기업들에게도 이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는 등 공격적인 이제 시장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다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들인데요. 네, 굉장히 큰 전기업체이자 이제 상장기업이죠. PG 등의 이제 유틸리티 기업과 다양한 정부기관 및 상업용 기관들을 포함하여 이렇게 보시면 10,00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는 등 향후 매출 증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팔란티어는 이번 분기 총 20개의 추가 고객들을 이제 확보했는데요. 이 숫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숫자입니다. 총 지금 169개가량의 이제 고객이 있네요. 네, 또한 이제 2분기에는 총 60명가량의 이제 추가 세일즈 전문가들을 고용했는데 앞으로의 고객 및 매출 증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의 2분기 신규 고객들은 20개가 추가되었지만 이렇게 최소 100만 불이 넘는 계약들은 약 62개가 이제 있었으면서요. 이 중 30개는 500만 불이 넘은 계약이었고 21개는 1000만 불이 넘는 대형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점은 팔란티어 고객들의 충성도인데요. 이 팔란티어의 전체 매출 중 상위 20개를 이제 차지하는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매분기 대폭 증가하며 2분기의 고객당 평균 매출은 약 3,900만 불로 19년 4분기에 대해 약 56%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고객 이탈 없이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추가 계약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죠. 네, 자, 팔란티어는 2021년 상반기에 약 2억 불가량의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도가 이제 마이너스 2억 3천만 불인가에 비하면 1년 만에 약 4억 3천만 불이 증가가 된 거죠. 이 현금 흐름이 이렇게 개선된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난 분기 가이던스를 통해 2021년 전체에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1억 5천만 불을 이제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3억 불로 이렇게 2배가량 상향하는 등 개선된 현금 흐름에 큰 자신감을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성장주들을 이제 투자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이 현금 흐름이 항상 좋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팔란티어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 현금 흐름을 역전시켜주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이번 분기 팔란티어의 이제 조정 매출 총이익률은 82%로 전년도 대비 2%가량 증가해준 모습이고, 컨트리뷰션 마진 또한 58%로 소폭 상승해주는 등 수익성의 증가를 이제 강조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팔란티어는 이러한 최근 성과에 자신감을 얻어 다음 분기의 예상 매출은 3억 8천만 불로 지금보다 소폭 상승한 숫자를 제시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는 3억 불로 전분기보다 이제 2배나 상향한 가이던스를 보여주었고, 향후 4년간 매년 30%가량의 매출 증가를 자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팔란티어의 재무제표를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분기의 재무제표는 팔란티어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특히나 중요할 수 있으니까 더 시간 좀 내주세요.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비교한 수치는 2분기, 그러니까 이제 2분기만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21년 상반기 전체를 이제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한 숫자로 조금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년도 동기간 대비 49%나 증가했고요. 네, 매출 총이익률은 72%보다 증가한 77%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의 최대 장점은 이 말도 안 되는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원가가 거의 없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률의 비밀에 또 있는데 이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드릴게요. 네,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은 1% 하락한 41%를 기록했고, 연구개발비도 이제 소폭 하락한 29%, 관리비는 조금 증가한 42%를 기록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영업 손실률은 1% 더 이제 증가 42%를 기록했는데요. 네,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은 이렇게 좀 했어요. 네, 또한 이제 매출 대비 이제 상장 후에 이제 많은 부채들을 청산하는 등 이제 이자 비용이 대폭 감소하면서 매출 대비 이자 비용 또한 전년도 2.1%에서 0.3%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이 이자 비용이 제일 아깝기도 하죠. 네, 저도 은행에 다니긴 하지만 이자 비용이 아깝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팔란티어의 적자는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분기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해 할게요. 지금까지 보면은 순손실률이 마이너스 36%로 즉 제품 하나를 1,000원에 팔면 360원의 손해가 나오고 있는 구조이긴 해요. 표면상으로는요. 네, 뒤를 볼게요. 팔란티어의 직원 보상금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팔란티어는 매출 원가와 이제 마케팅 비용, 그리고 연구 비용, 그리고 관리 비용 등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액수의 직원 보상금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체 매출 원가 대비 직원 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이고, 마케팅비는 44%, 연구개발비는 45%, 그리고 관리비에서는 54%의 비중을 차지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비용 중 이제 직원 보상금으로만 처리된 비율이 45%나 차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직원 보상금은 실제 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회계상으로 손실 처리를 준 것이니까 만약 이 직원 보상비를 제외 시 팔란티어의 매출 총이익률은 77%에서 소폭 상승한 82%가 됩니다. 또한 팔란티어의 2021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죄송합니다. 2분기는 이제 영업이익률은 이제 36%에서 마이너스 36%에서 23.05%로 크게 점프하게 되죠. 참고로 지난 분기인 이제 1분기의 영업이익률은 뭐 23.36%로 지금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이 비용을 뺀다면 23%라는 놀라운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즉 손익계산서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팔란티어의 최대 장점은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수익성이고 또한 최대 단점은 과도한 직원 보상금이죠. 따지고 보면 이 직원 보상금은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대신 메꿔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이 표는 2021년 이 2분기와 2020년 전체 년도의 이제 직원 보상 비율을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이번 분기에는 정말 이렇게 정말 과도한 직원 보상금이 지불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대폭 감소된 수치예요.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여져요. 뭐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임직원들에게 스탁 옵션을 뿌리진 않죠. 그리고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상장을 하면서 이제 좀 크게 한번 이제 잔치를 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팔란티어 주주분들이라면 팔란티어의 핵심은 이 적자와 같은 수익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현금 흐름으로 파악하셔야 하고요. 계속해서 매출과 현금 흐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이제 2분기 연속 기업의 매출과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은 팔란티어의 대차 대조표를 보겠습니다. 대차 대조표는 간단하게 이제 중요 포인트만 보고 넘어갈게요. 전체적으로 현금성 자산은 16% 증가였는데 제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이 매출 채권이 또다시 신경을 쓰이게 합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팔란티어는 총 2억 4천만 불가량의 매출 채권이 자산으로 잡혀있는데요. 이번 분기 팔란티어의 매출이 3억 7천만 불인 것을 감안할 때 매출의 약 64%가량이 매출 채권, 즉 이 외상으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팔란티어의 주 고객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이라는 점을 볼 때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더 감안할 수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 과도하게 높은 매출 채권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현금 흐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매출 채권과 다르게 매입 채무는 뭐 이렇게 보면은 이번 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이제 뭐 2배가량 증가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매출 채권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며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바로 이 미래 고객들의 계약금과 이 선수금인데요. 이번 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막 10%가량씩 증가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네, 제가 지난번 팔란티어 분석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 Deferred Revenue는 팔란티어에만 국한되는 건데요. 이 Deferred Revenue는 앞으로 이렇게 보면 서비스가 제공될 환불이 불가능한 계약이고요. 이 Customer Deposit은 환불이 가능한 선수금 개념입니다. 즉 이 두 개의 계정의 이제 값이 커지면 미래에 있을 매출 또한 이제 커질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했죠 이번에.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수치가 증가해졌으니까 뭐 매출 향후에도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번 분기에도 표면적으로는 이제 큰 적자가 났으므로 이렇게 누적 결손금이 증가하면서 이번 분기 기준 이제 총 52억 불의 누적 결손금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제대로 된 이 재무 구조를 모르고 이 52억 불의 누적 결손금만 본다면 절대 투자를 못할 기업이죠, 이거는. 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현금 흐름표는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이제 손실로 시작을 하고요. 직원 보상금과 감가상각은 실제 현금이 나간 것으로 아시니 다시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정말 웃으면서도 정말 우픈 게 직원 보상금으로 발생한 이 비용이 순손실보다 더 커서 이 두 개만 합쳐줘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바뀌는 이제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대차 대조표에도 봤듯이 이 매출 채권에 이어서 이곳 매출 채권이 이 현금 흐름표에서도 안 좋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봤을 때 이 팔란티어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아래를 보면 또 이제 전년도 대비 매출 채권에 의한 현금 흐름이 이거는 진짜로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매입 채무와 이 미지급 비용에 의한 현금도 이렇게 크게 개선된 모습이 보여요. 이 두 항목에서만 이렇게 두 항목에서 개선된 현금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을 안 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이렇게 보면 잠재적 거래 계약에 의한 현금 또한 이렇게 크게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오히려 돈을 빼갔죠. 근데 지금 더 늘어났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 또한 뭐 팔란티어가 이제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이 플러스로 이제 유지가 되면서 2분기 연상, 2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 발표였죠. 네, 하지만 이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미미한 수준으로 뭐 별로 팔란티어는 눈에 띄는 투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변화가. 네, 이 표는 지난 영상에서 본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3년간의 이제 팔란티어 현금 흐름표 요약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오퍼레이팅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았었죠. 안 좋았었는데 파이낸싱은 뭐 이제 그 막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돈이 크게 증가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영업에서는 돈을 못 벌고 있었어요. 현금 흐름이 안 돌고 있었는데 2021년에는 이렇게 크게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이죠. 조금 더 지켜보긴 봐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전된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고질적 문제였던 이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되고 플러스된 것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팔란티어의 영업 흐름과 이제 영업 흐름에 의한 현금 흐름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과도한 직원 보상금과 이 불안한 매출 채권은 여전히 걱정이 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과거 지표와 이번 분기의 수치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어는 여전히 투자 활동에 거의 현금을 아직 안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좀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방법이든 투자를 해야 할 텐데 말이죠. 다른 기업을 인수하든지. 네. 그래서 6월 말 기준 이렇게 총 24억 불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팔란티어는 앞으로 있을 투자나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히 버틸 만한 총알은 확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속적인 매출과 개선된 현금 흐름은 더더욱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근을 하고 퇴근하자마자 만든 영상이라 좀 퀄리티가 좀 낮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이나 실적 발표 분석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